앞의 동영상에 이어서 성북동에 이것저것을 다니고 있는데요. 성북동에는 부자 동네, 부촌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박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고액 과외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이 골목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집 하나하나가 무슨 특별한 기업이나 이런 사옥이 아니고 이 개인 가정집입니다. 영화에서는 기생충에서는 박 사장 댁을 찾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동네는 사장 정도의 직함을 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몇 대 재벌,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재벌들의 그런 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대가 높은 동네입니다. 제가 골목을 여러 동네를 탐험을 하다 보면은 지대가 높을수록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예외적으로 한남동, 구기동, 평창동 그리고 이곳 성북동 이런 곳을 보면은 어, 대개 이 부촌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자리 잡고 아래쪽 동네를 굽어보는 아마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하나 봅니다. 대개 이런 동네는 대중교통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자가용 차량이 없으면은 다닐 수가 없는 곳이고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일일이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은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집집마다 기사 따로 두고 또 자가용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뭐 일하는 가정일 하는 사람들 뭐 정원 관리하는 사람들 경호하는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는 여러모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주소를 보면은요, 주소가 대사관로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로 11 나길 7번 뭐 이런 식으로. 이 성북구에는 대사관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집도 필리핀 대사관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은 한남동에 많이 있습니다. 한남동에는 한 42곳인가 3곳인가 제가 세봤는데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저는 성북동에 한 4, 50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은 대사와 그 이하의 그 영사라든가 여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공간이고 관저는 대사와 그 가족들이 기거하는 주거 공간인데요. 대사관저의 경우도 특별한 어떤 그 경비가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북동 이 부자 동네, 흔히 부자 동네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한 40여 국가의 대사관저가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집 한 채 한 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집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집들이 뭐 정확하게 몇 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채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을 따로 경비하고 순찰하는 경찰 초소가 배치되어 있을 정도이니까 뭐 하여간 이 동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대로변에
스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용운 선생 좌상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좌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무장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시무장은 일제시대 말기에 한용운 선생께서 기거하셨던 거처입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경사가 가파르긴 합니다만 한 200m쯤 올라가면 시무장이 있는데 옆으로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잡이도 있는데요. 한용운 선생이 여기 계실 때는 손잡이도 없었을 것이고 이 올라가는 길이 포장도 안 돼 있었을 것이고 진창이었을 겁니다. 주변에 집도 없었을 테고요. 올라가는 난간에 이렇게 한용운 선생의 말씀 혹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판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시무장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지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북향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제치하 우리 백성들의 삶이 많이 힘들었던 그리고 나라가 없던 그런 상황에서 남쪽의 따뜻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조선 총독부하고 마주보면서 이렇게 있기가 싫다 해가지고 총독부를 등지고 북향으로 일부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용운 선생을 기억하는 작은 기념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간에 써 있는 글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시무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당이 좀 널찍하고요. 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눈이 왔는데 그 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무장 안으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한용운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 한용운 선생에 대해서 뭐 짧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무장을 나와서 위쪽으로 한 100m 정도만 올라가면은 성북동 비둘기 공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양쪽 집 사이로 벽이 보이고 벽에 희끄무레한 것이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저것이 벽에 비둘기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인데 멀리서는 비둘기 모양이 선명하지 않게 뭔가 허연 게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 와 보니 비둘기가 붙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벽 따라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성북동 비둘기 공원이고 왼쪽 이 토끼굴 혹은 뭐 굴다리 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북정마을인데 북정마을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피기로 하고 일단 성북동 비둘기 공원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손바닥만한 공원입니다.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를 모티브로 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졌는데요.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봄, 여름에도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찾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와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든지 쉬든지 또 책을 읽든지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편의시설이 더해져서 뭐 커피 자판기라도 있고, 또 여름에 햇빛 피하라고 그늘막도 만들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오게 되겠고, 그러면은 당연히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또 사라지게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책장도 있으니까 책 한 권 꺼내 읽어도 되고, 책 가져와서 읽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